엄마가 또 왔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으며 신발을 벗고 있었죠. 응? 언제? 오늘 낮이요. 현관 비밀번호 안 바꾼 거 알죠? 냉장고 다 열어보고 김치 꺼내 가셨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말했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도와주려고 하신 거겠죠. 미정은 웃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와주는 거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 다 버리고 애 간식 먹던 초코파이까지 없어진 게요? 지우는 머리를 긁으며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조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기도 해요. 근데 자꾸 열쇠 없이 들어오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미정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고 무거운 침묵이 아파트 32평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자 미정은 조용히 테이블 위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음성 녹음이 재생되며 경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우, 이게 집이야 냉장고야.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애 밥은 좀 제대로 챙겨야지. 김치도 상했네. 이건 가져가서 내가 새로 담가야겠네. 녹음이 끝났을 때 지우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물 한 컵을 마시고 말했죠.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진짜로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거실 조명만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문득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재민이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 그 소리가 이 집의 현실을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비밀번호 바꿨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땐 반드시 연락하라고도요. 그 정도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말해볼게요.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감정이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미정은 다시 식탁 위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환하게 웃는 경자와 껄껄 웃는 지훈, 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은 미정의 모습이 지금 이 장면과는 너무 달라 보였죠. 지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냐? 경자는 소파에 앉은 지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걔가 문턱 넘자마자 비밀번호 바꿨다고 짜증을 냈어요. 나 진짜 모욕당한 기분이었다니까? 지훈은 손에 쥔 머그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전엔 고분고분하더니 요즘은 눈빛도 무서워.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가 밤마다 자주 깨서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자 경자는 얄밉게 웃으며 말했죠. 나는 말이야, 결혼하고 첫날부터 지 아버지한테 물 끓이는 법도 배우고 살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래.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엔 미정이라는 이름. 경자는 그걸 힐끔 보더니 받지 마. 지금 이 기분으론 말도 안 나와. 지훈은 전화를 무시하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 짧은 행동에 경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이지? 내가 있어서 내가 숨 쉬고 산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자는 미정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미정아 나야. 어제는 내가 말을 좀 세게 한 것 같기도 해서 미안해. 근데 너도 어른한테 너무 예의 없이 구는 건 아니지? 그냥 우리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겠네. 우리 재민이 앞에선 좋은 모습 보여야지. 경자는 녹음을 끝내고 지훈에게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봤지? 내가 얼마나 참으려고 노력하는지. 지우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것보다 그냥 모든 상황이 피곤했습니다. 경자는 거실 TV를 틀어두며 말합니다. 주말에 김장 같이 하자. 걔는 아예 손도 못 대게 생겼더라.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경자는 마지막 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미정이랑 말 섞지 마. 걔 뒤에서 너 깎아내리는 소리 자주 해. 그런 여자는 못 믿는 거야, 하. 지금은 참고 살지 몰라도 언젠가 확 돌아설지도 몰라. 그 말이 끝났을 때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미정을 더 외롭게 만들겠다는 신호였죠. 엄마, 나 그냥 그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는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자는 그릇을 내려놓다가 멈칫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래? 미정은 눈을 감고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참아온 감정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죠. 걔네 엄마가, 그 사람 엄마가 나를 너무 쉽게 대해요. 말은 예쁘게 하는 척 하지만 항상 뒷말이 써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 간섭이고 모든 걸 감시해요. 정자는 조용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뭐라고 안 해? 그렇게까지 몰라? 미정은 이불에서 얼굴을 빼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지훈 오빠는 그냥 피하죠. 엄마한텐 무조건 져줘요. 내가 울어도 녹음을 들려줘도 그냥 피곤하다고만 해요. 정자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애 때문에 다 참는 거 아니야? 재민이 학교도 가야 하고. 엄마 나 재민이보다 그냥 나를 좀 지키고 싶어요. 그 말에 정자는 깜짝 놀란 듯 미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알죠? 내가 지금까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엔 내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요리도 배우고 김장도 따라하고 엄마한테 배워서 깍두기도 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절대 나를 안아주는 적이 없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정자는 묵묵히 그 눈물을 바라보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나와. 나와도 돼. 그게 무슨 큰 죄냐? 너 평생 그렇게 끌려다닐 거야? 미정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해줘서 가슴 한켠이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 그 사람 아직 좋아해요.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야. 방 안엔 김치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보다 더 진한 건 딸이 흘린 그 한마디의 체념이었습니다. 얘야, 전화 좀 받아봐라. 박정자가 주방에서 휴대폰을 들고 미정 쪽 방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데요? 시댁 어머니래. 미정이 좀 받게 해줘요. 어른이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 딱 들어도 감정 섞였더라.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엄마, 나 그냥 끊고 싶어요.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은 박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자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았지만 날카로움이 그대로였습니다. 박미정 씨, 나예요. 그 집에서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친정으로 갔다고요? 참 웃긴 일이네요. 미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우리 집에 어울렸다고 생각해. 결혼 전부터 그랬어. 지훈이는 눈이 너무 착해서
너 같은 아이한테 휘말렸지? 한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습니다. 경자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감추고 결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학교 다닐 때 소문도 있었잖아. 우린 그거 다 눈 감아줬던 거야. 미정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소문, 대학 시절, 가족 문제로 자퇴했던 것, 조용히 감추고 살았던 이야기, 엄마한텐 말도 못했던 그 상처를 경자가 꺼낸 것이었습니다. 경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집안 망신 주지 마. 지훈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야. 정리될 거 정리하고 돌아와. 내가 받아줄게, 걔. 그 말 끝에 미정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박정자는 딸의 손에서 휴대폰을 뺐으며 말했습니다. 뭐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일인데 그래? 미정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그 집엔 안 갈 거예요. 그 말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비참함도 체념도 모두 지나간 감정들. 남은 건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정중한 이별 선언이었습니다. 네, 이혼. 생각 중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상담실 안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양육은요? 소득은 어떻게 되시죠? 상대 배우자 쪽 재산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정은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지훈의 월급 명세, 보험, 예금 잔액까지 꼼꼼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조용하고요. 엄마 말만 들어요. 저한테 말 붙일 때보다 엄마랑 통화할 때가 더 많아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조용한 분들이 소송 오면 더 무섭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끼어 있으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지금껏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하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호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사실이니까요.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 증거 확보, 지금부터 남편과의 대화 내용은 다 기록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혼 아니. 해방받고 싶어요. 그 말을 한 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건물 사이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고 조금은 가벼워진 숨이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시각 하남 아파트 거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받았지만 그가 느낀 건 현실감이 아니라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엔 엄마. 지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경자의 목소리는 곧장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변호사. 이혼 내가 못 봐. 절대 못 보내. 그냥 얘 데리고 이리 오게 해. 지우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조용히 좀 해줘요. 경자는 숨을 몰아쉬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내용 증명 보낼게. 위자료 청구하자. 애는 절대 못 줘. 지우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만. 그 말에 경자는 말을 멈췄고 지우는 무겁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내가 왜 자신을 떠나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는 느낌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미정 대리님, 손님 오셨는데요. 회사 막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객 예약 없는데 누구요? 사무실 입구 쪽 낯익은 실루엣.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경자였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펌 머리를 단정히 하고 손에는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 경자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고 정중히 대응해야 했던 미정은 그녀를 조용히 상담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경자는 바로 쏘아 붙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니? 어른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 너 아주 이기적이구나. 애 데리고 친정으로 튄 것도 모자라서. 변호사까지? 미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입니다. 어머님 지금 이러시면 곤란해요. 곤란해. 곤란해지기 싫었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내 엄마 닮았어. 딱 그 피야. 그 말에 미정은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무례한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자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지훈이 이름으로 정리했어. 양육권은 절대 못 줘. 미정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회사입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뵈시죠. 그 말에 경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이글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과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두시죠. 경자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괜찮아요. 괜히 어른이 실례했네요. 우리 미정이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한 뒤 경자는 회색 키를 꾹꾹 밟으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퍼지는 힐 소리, 사무실의 조용한 시선. 미정은 창가에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으로 식은땀이 등에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회사라는 마지막 피난처마저 시어머니에게 뚫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하남 아파트 거실. 미정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다녀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회사 간 것도 내용 증명 보낸 것도 내가 다 막지 못했어.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신발을 벗은 채 서 있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게 미정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렇게 안 떠나게 하던가요? 말이라도 해보던가요?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늘 엄마 사이에 끼어 있었어. 누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기 싫었어.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거, 그게 제일 잔인한 거였어요. 미정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 당신한테 기댈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같이 걸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혼자였어요. 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틀렸어. 이기적이었고 약했어. 이젠 뭐든 할게. 재민이도 당신도 다 내 손으로 다시 붙잡을게.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끝났어요. 지훈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조용한 울음이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등을 돌렸다. 손에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협의의 이혼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문 앞에 그 봉투를 내려놓고 말없이 현관을 나섰다. 민사조정실은 조용했다. 미정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엔 지훈과 오경자가 나란히 있었다.
지우는 굳은 표정이었고 경자는 입술에 연지를 짙게 바르고 자기 나름의 전투 준비를 마친 얼굴이었다. 재산분할은 55,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합의되셨습니다. 조정위원의 말이 마무리되자 경자가 벌떡 일어났다. 이혼은 하든지 말든지 애는 우리 집 핏줄이에요. 저 여자 혼자 어떻게 키운다고? 지우는 놀란 듯 말렸지만 경자는 손을 뿌리쳤다. 당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혼이고 뭐고 그냥 무릎 꿇고 빌어. 저 여자 하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말에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경자는 눈을 부릅떴다. 너까지 저 여자 편 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내가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저 봉투 속 서류에 이름을 써내려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조정위원이 조용히 서류를 거두며 말했다. 양측, 오늘부로 협의 이혼 성립입니다. 경자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나가버렸다. 지우는 고개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 나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 한마디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렇게 7년의 결혼을 마쳤다. 며칠 뒤 서울 북가좌동의 작은 원룸, 새하얀 커튼, 작은 전자레인지, 반쯤 채워진 책장, 그 속에 미정은 조용히 이불을 펴며 재민이와 함께 누웠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재민의 말에 미정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아빠랑 엄마는 서로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조금 쉬기로 한 거야. 아이를 재우고 나서 미정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켜고 다이어리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님도 남편도 없이.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처음으로 조용히 웃을 수 있었다. 빛은 작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불을 켠 사람이 되었다.